소개 감사합니다. 고대 구로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우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이패스 그라프트 오클루전으로 인한 어큐트 림 이스케미아가 생긴 환자에서 스럼볼라이시스를 페일했을 때 어떻게 치료했는지에 대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마이 익스피리언스인데 전 사실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요. 제가 이번 올해 3월부터 시술을 독립적으로 좀 시작하게 돼서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케이스는 제 환자는 아니었고요. 중간에 이제 넘겨받게 되면서 초심자로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81세 환자분이시고요. 외래 기록을 보니까 환자는 외래 진료를 1월 달에 봤었고 2달 전부터 레스팅 로어 익스트리미티 페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에 제가 실제로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 네크로틱 체인지가 같이 있었다고 해서 이제 시술을 계획을 했던 것 같고요. 환자는 AFib 때문에 와파린을 먹고 있었고 10년 전에 그 페모랄 아터리에서 팜리티알 아터리까지 그라프트 바이패스 서저리를 했던 기왕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 반대편 다리를 PTA를 시행했던 기왕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BI 상에서는 생각보다 오른쪽이 이제 0.8로 기록이 돼 있었고 CT에서는 크로스 섹셔널 이미지는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서 보시면 그라프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내원한 거는 외래 진료를 받던 거는 1월 초였고요. 요 CT 이미지는 1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TK의 리전이 있어서 초창기 계획은 BTK 리전에 대해서 PT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안지오를 시행을 했고요. 오른쪽에 그라프트가 내 그 플로어가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간단하게 BTK만 생각했던 환자에서 이 그라프트에 대해서 어떻게 오픈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됐었던 환자고요. 근데 앞에 CT에서도 보이지만 그 보스 일리악의 칼슘도 굉장히 많고 앵글도 굉장히 심해서 와이어나 가이딩 카테터 체크 플로우가 넘어가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일리악 중간까지만 체크 플로우가 이제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어디가 스탬프인지도 사실은 좀 명확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이제 스탬프라고 생각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리악 아터리의 칼슘과 그 앵귤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이게 힘 서포터도 안 받고 와이어 그 매니퓰레이션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그 그라프트 쪽으로 와이어링이 됐고요. 그라프트 디스탈 쪽에서 아나스토모시스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항이 있다가 이제 오픈된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픈한 후에 안지오 상에서는 그라프 내 플로우는 안 보이고요. 그래서 발론을 먼저 해주고 찍어봤을 때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스럼버스 아스피레이션을 시행을 했고 6브랜치 MP 카테터를 이용해서 아스피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찍어본 안지오고 이 안에 스럼보틱 버든이 꽤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퓨전 카테터를 넣고 UK로 스롬볼라이시스를 하고 좀 팔로업을 하는 게 좋겠다 판단을 해서 20만 유닛의 UK 로딩은 한 후에 하루 동안 하고 하루 후에 팔로업한 안지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어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스롬보스가 남아 있어서 그래도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으니까 하루 더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밤사이에 환자가 연세가 좀 있으셨던 분이고 선망이 생기면서 카테터를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멘탈리티가 코퍼레이션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추가 시술을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 됐던 분이고 다행히도 통증이라든지 다리 색깔은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하기로 하고 이제 경과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나면서 환자가 페인이 생겼는데 다리색 안테리어 티비얼 쪽으로도 페인이 생겨서 다시 한번 안지오를 찍어봤고요. 맨 처음 안지오 사진보다는 조금 낫지만 여전히 스롬보스가 많이 있고 그래서 다시 그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인퓨전 카테터 넣고 스롬보라이시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라프트 오클루전에 대한 그 서지컬 매니지를 좀 해야겠다 해서 이제 서전에게 이제 서지컬 옵션에 대해서 좀 논의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답변 받은 걸로는 환자분의 그 그라프트 디스탈 쪽, 그라프트 베슬의 디스탈 쪽에 이제 베스큘러 베드가 좋지가 않고 스롬보틱 버든이 많기 때문에 수술해도 별로 얻어질 게 없겠다. 그래서 그냥 약물 치료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레커멘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통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냥 두기가 어려워서 PTA를 다시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이 그라프트 내의 스롬보스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스롬볼라이틱스를 계속 쓰면서 그냥 기다릴지, 아니면 그라프트를 오픈을 시켜줄지, 아니면 이전에 10년 전에 막혔던 SFA를 열어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SFA를 열어준다면 안테리오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해서 해야 되는지,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그라프트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 전에다가 해야 되는지 후에다가 해야 되는지 고민됐습니다. 그래서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 프록시말 쪽에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펑처를 했고요. 잘 되지 않아서 여러 번 차례 걸쳐서 시도를 했고 간신히 V18 와이어가 들어갔고요. 어느 정도 프록시말 레벨까지는 와이어가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되지 않아서 바이디렉셔널하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리아 아터리의 그 앵글과 칼슘이 굉장히 많아서 백업 서포트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라프 내에 발룬 앵커링을 하면서 이 체크 프로를 조금 더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CTO 와이어로 와이어링을 시도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브 인티멀 어프로치로 변경해서 너클 와이어 태클링을 이용해서 이제 들어갔고요. 그래서 미드 SFA 레벨에서 트루루맨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고 발룬하고 나서 이제 안주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색 있고 처음에 레트로그레이드 펑처한 부분에 이제 헤마토마도 있고요. 스롬보스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BTK 리전도 확인을 해봤는데 ATA 리전이 있어서 ATA에 대해서 서브 인티멀 어프로치로 발룬 안지오플라스티를 시행을 하고 나서 이제 BTK 리전은 어느 정도 이 플로어를 해결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SFA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팜리티알과 디스탈 SFA에는 리전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추가적인 발룬을 더 했고요. 그리고 팜리티알 리전 환자분께서 움직임이 많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팜리티알과 디스탈 SFA 그리고 SFA 오스에 대해서 질버트 PTX로 이제 스텐트를 넣고 추가적인 발룬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안지오그래피는 다음과 같고요. 여전히도 만족스러운 팜리티알 아래쪽으로는 별로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플로어가 개선이 돼서 시술은 여기까지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통증은 좀 나아졌고 이 케이스를 준비하다 보면서 환자가 어떻게 됐는지 팔로우 로스가 돼서 찾아봤는데 운이 나쁘게도 그 사이에 운두가 생기면서 성형외과를 한 달 전에 다시 갔고요. 그래서 CT를 2주 전쯤에 찍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플로어는 디스탈까지는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논의드릴 점은 그라프트 오클루전이 왔던 환자에게서 어큐트림 이스케미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술을 해야 되는지, 엠볼렉토미를 해야 되는지, 스롬볼라이시스를 해야 되는지, 혹은 우리가 인터벤션을 고려하게 되면 네이티브 베스를 해야 되는지, 그라프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